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3월 21일 일요일이에요. HLB의 지난 한 주의 주가의 모습 그리고 기업적인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부터는 주총의 시즌이어서 비대면 상황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분들께서는 오늘 일요일 전자투표 한번 해보십사 하고 잠시 소개해 보면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투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클릭을 하시면 K볼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라는 것이 뜹니다. 이곳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주주 로그인 창이 열리는데 이곳에 My Pass라고 하는 것에 클릭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내 손안에 주주총회 투표하기 해서 이곳을 누르게 되시면 인증을 받고 전자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기업의 단기 투자분들은 그러실 일 없겠지만 장주분들, 기업의 성장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주주로서의 권리는 일요일 오후이기도 하고요.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또는 HLB 제약의 주주분들께서는 한 번쯤 해보십사 하는 바람이네요. 네이버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검색창에 전자투표를 치시고 K볼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주주 로그인 창이 뜨는데 위쪽에 My Pass 인증서를 누르시게 되면 내 손안에 주주총회 투표하기를 들어가셔서 인증받으시고 폰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3월 19일이죠. 동시효과의 모건 스탠리가 10만 주를 매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3월 19일 FTSA의 리밸런싱으로 이렇게 찾아보니 되어 있더라고요. FTSE라고 하는 것은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dex라는 것이죠. 영국의 FTS의 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해서 발표하는 모건 스탠리 다음으로 큰 세계 주가 지수를 말함입니다. 현재 HLB는요, FTSE에서 0.48% 대략 25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불행히도 3월 19일에 10만 주 정도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매도한 비중을 조금 축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또한 FTSA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을 신규 편입했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 신규 편입을 했고 SCM 생명과학도 지난 금요일에 38,000주를 동시효과에 매수하면서 현재 SCM 생명과학은 8%대를 이렇게 외국인의 지분 보유를 늘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FTSE에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는 박셀바이오가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지난 금요일 동시효과에 93,000주 정도가 들어와서 외국인은 현재 박셀바이오의 2.6%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 좀 불행히도 HLB는 FTSE에서 25만 주 중에서 대략 10만 주 정도를 매도했으니까 대략 15만 주 남아 있고요.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지분 보유는 HLB에 있어서 14%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친구도 어제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았는데요. 이제 글로벌의 코로나 현 상황은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10인분마다 한 명씩 입원하는 상황에 있고요. 백신 접종이 느린 나라에서는 감염증이 현재 유럽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럽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빠졌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추가 봉쇄 조치에 돌입했고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에서도 올가을 3차 대유행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는 더디고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3월 15일자 기사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3차 파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EU의 감염률은 2월 초 이후 최악의 수준이고 백신 접종이 느린 나라들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독일은 3월 10일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또 발표했고요. 이탈리아는 15일부터 새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감염 파동에 직면했다라고 밝혔고, 영국은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가을 3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속속들이 유럽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트남에서는 올해 안에 첫 번째 자체 백신 접종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네요. 베트남 정부가 올해 안에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베트남 정부가 밝혔습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팬데믹 억제는 전적으로 백신 개발에 달렸다면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백신인 나노코백스 접종이 올해 4분기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TPA 통신이 3월 17일자 며칠 전이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베트남과 중국 간의 긴장을 감안하여 중국이 백신 외교를 통해서 동남아 영향력 확대에 대한 야심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은 현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이번 5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기사들이 좀 언급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생명공학 회사인 나노젠이 개발한 나노코백스 백신. 이 나노젠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베트남 정부에서 대단히 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넥스트 사이언스가 2018년에 74억을 투자해서 현재 10.4%의 지분을 획득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HLB를 주축으로 한 HLB 바이오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죠. HBS의 구성으로 HLB와 협력 관계에 있고, 그럼 직접적인 수혜는 넥스트 사이언스가 받을 것이고, 역시 HLB 역시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젠은 현재 베트남 과학기술부로부터 독점 코로나19 백신이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독점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한 베트남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노젠만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으로 인정한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 나노젠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코백스는 현재 베트남의 최초 자국 백신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노코백스의 데이터가 잘 되는 경우 해당 월 5월경에는 당국에서 긴급 사용 패스트 트랙을 승인할 수도 있고, 현재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또 고려를 한다면 중국의 정치 경제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은 가능한 한 빨리 자국 내에 백신을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베트남 역시나 현재 이 백신 개발에 더 사활을 건 현 상황에 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대단히 국가의 백신을 전폭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고, 또 지난 2월 15일인가요?
베트남 총리는 회의에서 국가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총리는 정부가 메이드 인 베트남 백신 출시를 전적으로 또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젠에 투자한 현재의 그 넥스트 사이언스의 주가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 10일경부터 넥스트 사이언스가 대략 6,600원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협력 관계에 있는 HLB의 HBS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HLB에 가장 큰 것은 개인적으로는 항서제약의 대단한 로열티 수령, 또한 NDA 신청도 충분히 잘 올해는 진행되리라고 보고 여러 정황 자회사들 등등의 모든 중심의 포커스 우상향의 그러한 모습들은 이번 주총을 지나서 4월, 6월 미국 쪽에서의 암학회에서의 발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HLB는 올해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성장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그와 같은 주가의 모습도 잘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요. 한 주가 됐기 때문에 이 주봉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현재 주봉의 모습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난 2월 16일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은 좀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식구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어느 현재 기사라든지 또는 유튜버 일부분께서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씨가 이렇게 HLB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고 와이프도 보유하고 있어서 마치 긍정적인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제 증시의 패러다임은 바뀔 때가 됐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심했을 적에 또한 세계 유일하게 대선주가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라도 빌붙어서 하는 그러한 투자 형태를 자제 좀 하고 이제 성장하고 가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해야지 주가가 그러한 부분으로 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 상승 부분은 오히려 더 시장이 평안해지고 그러한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더 반납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여전히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철수 관련주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증시도 그러한 대선주 학연 지연으로 아무 쓸데없는 이명박과 연결된 또 이화전기의 40배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수십 년 25년 정도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선주 그 과거에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대선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젊은 유튜버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한 것은 조금 자제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의 대한민국의 증시 활성화도 좀 보탬이 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HLB에 대해와 HLB 생명과학은 주봉상으로 상당히 괜찮고요. HLB 제약은 그간 오른 것도 없고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지난해 8월 이후에서 5,000원에서 현재 15,000원 정도의 상승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그 흐름은 현재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 좀 큰 그림으로 봤는데요. 전부 다 악의적 그러한 기사 이다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두 사람들 참 그 이전에 주가로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분봉을 통해서 시장 심리를 현재는 무상증자가
계좌에 4월 1일 날 들어오죠. 주총도 이렇게 다음 주에 이게 있을 것이고요. 현재는 HLB를 보게 되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계단식으로 기간 고점에서 기간 조정, 고점에서 잠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모습. 이곳에서 오랜 동안 지난해 오랜 동안 하방 경직된 자리를 이탈해서 여기에서 물량 소화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조금 잠시 가격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올해에 들어서는 저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HLB 생명과학은 뭐 볼 것도 없이 이렇게 기간 조정도 상당히 높여져 가는 수급이 대단히 강하다는 흐름을 이렇게 지울 수가 없고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HLB 제약 역시나 좋고요. 수급 상황도 전체적으로 전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HLB는 현재 14% 외국인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FTS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10만 주 정도 판 모습을 보이고 있고 HLB 생명과학은 3만 3천 주 정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모습. 일부의 어떤 분들은 FTS의 신규 편입 이러한 기간 정해진 19일이 지나면서 그동안의 주가가 외국인으로 수급으로 해서 올랐고 좀 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시장은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더 기다려 보면 되겠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고 우리는 투자하기 때문에 현재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성도 하나 남아있죠. 증선 위에 그러한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베트남 회사의 생명공학 회사인 나노젠에 투자한 넥스트 사이언스가 10.4%의 지분 취득을 하고 있고 넥스트 사이언스하고 그런 유대관계, 협력관계에 있는 HLB를 주축으로 한 그래서 가치의 재평가도 올해 안에 이르면 5월 중에 또는 올해 안에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 으로 오늘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물로 나와서 투자한 주주분들의 큰 희망이 되는 올해의 HLB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일요일 오후 평안한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